제가 기시감이 있어서 그런데 네. 2024년인가요? 그때 그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 나왔을 때 용산이 대놓고 나와서 낙선운동,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그 철권 통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결과가 저렇게 됐는데 네. 아, 저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까지 노골적이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가는 방향은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 두 분이 되게 좋아하실 세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뭐죠? 좋아해? 네, 정청래를 아, 빠지고 예. 김민석은 참석.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유럽 순방에 나섰고 이제 저 장면 이제 성남공항의 모습인 서울공항의 모습인데 보통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 이제 여야 당 대표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이렇게 두 명이 항상 이렇게 환송을 갑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가 작년 8월에 취임한 이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순방을 나가는데 안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저기를 가서 이제 잘 다녀오세요. 뭐 오면은 또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거를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유럽 순방 갔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왜 안 나왔어? 근데 어제 사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막 타고난 리더십을 발휘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반면에 정청래 대표가 지휘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막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연결선상으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공항에 가는데 원래 나오던 정청래 대표가 안 나오고 원래 잘 안 나오던 김민석 총리가 환송을 나오고 이거는 뭐 사실상 이제 8월에 열릴 전당대회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안 나온 게 아니고 못 나왔죠. 왜냐면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긴 야 하죠. 우리 간소하게 할 거니까 네. 오지 마. 당에서 네. 오지 마. 네. 그래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장면이 더 재밌는 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어디로 갔죠? 전주로 갔어요. 전북으로 맞습니다. 갔습니다. 전북으로 갔죠. 전북은 어떻게 보면 저 이원택 씨가 당선됐지만 김관영 지사가 떨어짐으로 해서 친명 쪽에서는 상당히 좀 찜찜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대통령이 나 안 부르셨어요? 그럼 저는 보란 듯이 전주로 간 거예요. 이원택 전북으로 간 당선인과 거예요. 점심을 먹었죠. 예, 간 거예요. 자기 최측근이라고 그걸 공천 줌으로 해서 사실은 이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빚어졌습니까? 근데 그러면 일부러라도 거리를 좀 둬야 되는데 딱 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독거리거나 아니면 표단속을 하기 위해서 간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8월 달에 아마 볼만할 겁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됐죠. 이미 시작돼서 대통령이요 저렇게 대놓고 개입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개입을 계속 해왔어요. 박찬대 때도 아주 간접적으로 해왔었고 그 다음에 그 조정식 국회의장 당선될 때도 이 얘기를 해왔었고 X로. 그리고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이 김민석 후보 지난번에 최고위원 선거할 때도 당대표 하면서 왜 이렇게 안 오르냐고 자기 차에다 태우고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저 총리로 갔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대놓고 저렇게 그 개입 어떻게 보면 개입을 하고 계신 건데 걱정은 제가 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저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이길 경우. 이길 경우. 아니, 그렇죠.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왜냐면 제가 기시감이 있어서 그런데 네. 2024년인가요? 그때 그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나왔을 때 용산이 대놓고 나와서 낙선운동 했잖아요.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그 출마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얘기들을 막 공격을 시작을 했다고요. 다 용산이 다 총동원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63%로 됐어요. 그 이후에 당정 관계가 청와대와 그 용산과 그 당 관계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지 안 했는데 네가 당 대표가 됐어? 난 너 인정 못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걸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노골적으로 해버렸어요. 결국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을 만들어낸 도화선이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 아니 대통령이 중립을 안 지키고 저렇게 대놓고 특정 후보를 밀어서 당선이 돼도 찜찜해요. 이겨도 찜찜해. 만약에 지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이제 벌어져요.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는 평가들이 제가 보기엔 있더라고요. 완전 레임덕 올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하정우 그때도 마찬가지고 김용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그 정은호 네. 다 본인이 한 거 아닙니까? 명fik들이 많이 떨어졌죠 이번에. 네. 근데 뭐 그거를 정청래 대표한테만 뭐 계속 공격을 하시던데 네. 뭐 대통령이니까 나는 공격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지금 하는 거 저거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정권 완전 극초기에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기사를 쓸 때 뭐 이제 친명 대 친청이다 이제 이런 구도성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수석 대변인이었던 지금 충남도지사 당선인이죠 박수현. 이제 박수현 지사가 야 친명 친청은 진짜 아니다. 반청 친청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하는데 친명 친청 아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도 친명이다. 뭐 이제 뭐 이런 되게 강력한 얘기를 해가지고 기자들이 아 그러면 이제 반청 대 친청으로 뭐 써야 되나 막 뭐 이런 뭐 고민을 하고 뭐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은 뭐 완전히 친명 대 친청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어젠가요 오늘인가 또 이제 이지은 대변인 이제 친청으로 분류되는 대변인이 또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그 당권에 개입했던 뭐 이제 이런 거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유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여권 지지층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모든 정치적 이슈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주어를 바꿔보면 돼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의 주어를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와 김기현 대표라고 한번 바꿔봐요. 근데 저렇게 뭔가 순방 나가는데 대표를 빼고 한덕수 총리를 불렀어요. 또 심지어 비서실장은 우리 1년의 성과는 사실 뭐 총리의 성과와도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겠어요? 그럼 노골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로 노골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공소 취소가 가장 클 거라고 봐요. 어쨌든 골든타임을 잃어버렸잖아요. 네. 국조특위에서 정말 망측한 모습을 보여준 거고 무리하게 이 정청래 지도부에서 뭐 여론의 반응 신경 안 쓰고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다가 역풍 맞고 사실 꺾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동력을 얻어가지고 지방선거 뒤에 다시 추진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요 정청래 얼굴로는. 그래서 김민석 총리의 얼굴로 다시 한번 재추진하겠다는 본인의 어떤 내심의 의사가 저는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번 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문조 털레우가 있잖아요. 김어준 방송이 있는 거고 아무리 매불쇼가 지금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십만의 동접자 그걸 보고 있는 수십만의 전통적 지지층이 있어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이 선거에서 계속 김용남 의원의 게시글을 안 누르고 조국 후보의 게시글을 눌러요. 여전히 전통적 지지층은 굳건하게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아까 KSY 여론조사가 발표됐거든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심지어 9.4%가 빠졌습니다. 거의 부정평가나 지금 맞다 거의 뭐 데드크로스가 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친 이재명이라고 하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지층이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다음 정권에 대한 창출 새로운 권력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연임 분명히 가능성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게 또 사실 1인 1표제로 치러지는 선거라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로 바꿨죠. 그러니까 기존의 대의원들의 표의 비중을 확 낮추고 당원들의 표랑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사실 이제 권리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유리한데 저 권리당원은 사실 정청래 대표의 전통적인 지지층이고 사실 민주당원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가 공을 엄청 많이 들여왔고 이번에 좀 뭐 이제 반청 기류가 좀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의원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원택이 됐고 뭐 이런 모습 보면 사실 아까 김치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이 이렇게 세게 김민석을 밀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안 돼.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기반해서 본인이 당대표가 돼.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당청 간에 이제 집권 2년 차에 엇박자가 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재명 정부도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어떻게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하지 않을까요? 그 1, 2인자 관리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권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과 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도 그랬었고 그때 이제 보면 후보를 만들어 놨는데 그다음에 이거 안 되겠네라고 해서 다른 후보를 만들려고 그 정몽준 후보 그래서 후보 단일화 후단협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특검을 강행을 해서 그래서 박지원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이 이제 구속되는 이런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이 두 분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 이 관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재명 그리고 정청래와
이른바 친문 그룹들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그냥 안 지키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권력 갖고 있으니까 내가 밀어붙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파탄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그 철권 통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결과가 저렇게 됐는데 네. 저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까지 노골적이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가는 방향은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거는 결과가 별로 좋을 수가 없는데 이기든 지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기고 나서 예를 들면 뭐 그게 송영길이 됐든 아니면 김민석이 됐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앉혀서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동안 지도 체제가 계속 바뀌어오고 임기 2년을 채운 대표가 거의 없잖아요. 2명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임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제 2년을 채우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당선되면 제일 큰 게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면서 이제 자기 사람들로 쫙 심고 국회의원들을 그리고 이제 2030년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친명계 이제 이런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당 대표를 두고 이렇게 어떻게든 뭐 공방을 벌이는 건데 이게 근데 이런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어쨌든 이렇게 친명 대 친청이라는 세력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고 막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가운데 지금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게 김민석, 송영길인데 사실 이제 그 반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김민석이든 송영길이든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뭐 이제 어느 누구한테 갈까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정청래 대표랑 맞붙는 파이널 후보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민석 총리가 되겠죠. 송영길 대표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게 뭐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기본적인 의제도 있지만 네. 갑자기 이원택이 아니라 그 김관영 후보지사를 지원했어요. 네. 그 사람은 꼭 당선돼야 된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민심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떨어졌잖아요. 네. 이런 사람의 어떤 정부적 감각을 당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자의적인 단일화는 안 되겠지만 김민석과 송영길 대표의 어떤 유권자의 단일화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래서 전 양강 구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 사생결단일 거예요. 죽이지 못하면 본인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쨌든 퇴임 후에 재판을 받는 것은 확실한 거고 제가 공개한 사진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에 유죄까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수를 쓰지 않으면 어쨌든 퇴임 후는 본인의 어떤 이 지금까지의 선거를 다시 뭔가 세금을 환원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다시 한번 연임이 되면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모델을 따라서 대선 도전할 것 아닙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의 뉴 이재명은 패족이 될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처럼. 게다가 또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 무조건 안 돼. 김민석 총리를 밀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심의 의사들이 저렇게 뭔가 순방길에 대한 어떤 거부 내지는 이런 모습들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김민석과 정청래의 양강 구도로 잡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자맹을 쭉 해왔는데 선거 끝나고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뭐 이제 관련된 멘트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의 선거 인식에 공감한다.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다. 뭐 이제 이런 멘트를 내놨는데 사실 이제부터 뭐 이제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도에서 민주당 새 당 대표가 누가 될지 한번 이제 지켜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Q&A 시간에서 이제 각각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 주신 것들 이제 저희가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여기에 답변을 이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김종혁 최고께 이제 요런 질문을 주셨네요. 빠미킴님께서 한동훈이 복당하면 보수 민심이 따라갈까요? 극우 당원들도 많잖아요.라고 하시네요. 보수 민심이라는 게 뭐 지금 진보 민심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어떤 단일한 그런 형태를 지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민심이라는 건 계속 변화하는 거거든요. 네.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가장 바라는 것은 네. 유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유능한 거예요. 잘 싸워주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제대로 반영해주고 그게 정책으로도 반영하고 또 야당은 여당은 야당과 싸움에 있어서 그런 걸 제대로 보여주는 것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이래로 그런 타격의 효능감을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그냥 자학적인 행동, 음. 단식하고 무슨 뭐 예를 들면 필버하고 병원 가고 이런 거 외에 뭔가 승리의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한동훈 그 의원이 복당을 하면 그런 면에서 탁월한 면을 보여줄 것이다. 그 이전에 한동훈 지지 팬들이 생겨난 것도 법무부 장관 때였거든요. 법무부 장관 때 민주당과 맞서 싸우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른바 위드문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아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총장님께 여쭤보면 한지은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이것도 이제 이재명 전문가시니까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은 왜 정청래와 조국을 좋아하나요? 정청래 이재명은 왜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전문가와 별 이렇게 관계가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전 약간 텃세라고 봐요. 김어준 씨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 전통적 어떤 지지층 내지는 뭔가 코스피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뭔가 좀 이념적인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카르텔. 네. 그 사람들에 따라서 뭔가 이 카르텔이 뭔가 이 집단으로 형성이 된 것이지. 네. 그래서 사실 원래 같았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변방에서 온 사람인 거잖아요. 네. 시장 출신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국회의원 했었던 사람도 아니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뭔가 연고 내지는 서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뭔가 좀 뿌리의 역사, 서사 내지는 뭔가 텃세로 전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뿌리의 차이가 이러한 갈등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조금 보충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80년대 운동권이니까 네. 지금 민주당의 주류는 원래는 민주당은 DJ 정당이었어요. 호남 정당이었고 네.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운동권 정당으로 탈바꿈한 거거든요. 거기가 주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운동권 민주당을 장악한 이 운동권 주류에게는 나름대로 서사가 있어요. 노무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노무현과 문재인과 조국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뭐 그때 자기들끼리 막 서사를 만들어냈었잖아요. 희생과 꿈과 뭐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내면서 조국 혹은 조국이 안 되면 적어도 우리 운동권 80년대 운동을 했던 그 운동권에서 뭔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꿈이 있는데 이게 이분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저 사람 모지예요. 야, 저 운동권은 족보에도 없잖아. 우리 운동권 족보에 저런 족보가 어딨어. 여긴데다가 또 그 일종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라 운동권 선민의식에 비유해 보면 저 사람은 전혀 아닌데 라는 제가 뭐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좀 말을 돌려서 할 수가 무슨 말인지 없는데 이해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야 어차피 나는 지금 약간 서자 취급을 받고 있고 근데 권력은 내가 가졌어. 그럼 내가 이거 다 바꿔버리겠어. 나는 중도 내지는 실용 이런 걸로 바꿔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동조한 게 김민석이나 송영길이나 과거의 운동권 출신들은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이전에 유시민이라든가 누구야 김어준, 유시민, 조국, 정청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서사를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관의 충돌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상세한 설명으로 또 시청자분께 이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의도 신스틸러 이제 오늘의 심사평 한마디씩 들어보면서 마칠 텐데요. 오늘 다른 이슈들과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뭐 이제 자유롭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우리 김채국 먼저 원샷으로 나가니까요. 딱 한 줄 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에 대해서. 자, 제가 이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느낀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민주당이 결코 난공불락이 아니다. 그리고 민심이라는 것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 배를 뒤집기도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줬던 교만이 결국 이번 선거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록 오랫동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보수가 어두운 터널 그리고 굉장히 힘겨운 그런 고난을 겪어왔지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할까요? 네, 우리 저는 대통령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줄 평이니까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앞에 겸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당부터 먼저 겸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